LG U+가 기나긴 주가 정체의 터널을 뚫고 드디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년 3위 LG U+의 주가가 왜 올해 들어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3위 무선통신 사업자인 LG U+입니다. 당장TV에서 지난 4월 23일에 소개했던 종목이죠. LG U+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무선이 43, 인터넷이 7.2, IPTV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DC, 즉 인터넷 디지털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부문도 12.7%로 꽤 높습니다. 작년에 12,000원 벽을 넘지 못했던 주가가 드디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들고 있던 LG U+ 주주분들 오랜 기간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LG U+의 시가총액은 6.6조로 코스피 55위 업체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6월 3일 기준으로 15,750원이고요. 오늘 3.17% 하락한 15,2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영상을 찍을 때 종가인 13,3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4.6%가 올랐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는 1,800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32.8% 정도입니다. LG U+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도 계속 상승 중이지만 영업이익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21년 예상 영업이익은 1조로 20년 대비해서 21%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1년 예상 PER도 8.44배로 훌륭합니다. 참고로 PER은 SKT가 현재 15.2, KT가 10.3배입니다.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이제 수급은 약점이 아닌 LG U+의 매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추천 사유로 무려 6가지 이유를 꼽고 있네요. 역시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답군요. 우선 첫 번째는 향후 3년간 가파른 이익 성장 지속이 전망이 된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수급 개선, 세 번째는 5G를 통한 통신주가 멀티플 확장 국면에 왔다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는 5G가 IoT나 메타버스 시대에 써먹을 곳이 많으니까 전망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위적인 요금이나 공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섯 번째는 마케팅비 증가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화웨이 부품 공급 우려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다입니다. 이제부터 각 추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U+는 MNO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입자 수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5G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ARPU도 상승을 하니까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ARPU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입니다. 5G 같은 비싼 요금제를 쓰면은 ARPU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겠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1분기부터 마케팅비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LG U+의 ARPU도 올해부터 상승 반전을 하고 5G 가입자가 더욱 확대될 2022년에는 2018년 이상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선 가입자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SKT는 감소, KT는 유지, 오직 LG U+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U+의 무선 매출액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죠. 그리고 LG U+는 이익 성장에 따라서 배당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금 배당이 450원, 배당 수익률이 2.88%였는데 올해는 이익 성장에 따라서 493원, 3.15%라는 꽤나 멋진 배당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6월 내로 LG U+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이죠. 이 리포트에서는 헬로비전과 합병을 앞둔 자사주 매입 규모는 한 3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낮은 외국인 지분율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통신 3사 주가 수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U+의 외국인 지분율이 32.4%로 다른 두 통신사에 비해서 많이 낮죠.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18,000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다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유안타증권이 22,000원으로 가장 높고요. 18,000원이 가장 낮은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7건, 유지는 4건, 하향 의견은 없습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9,600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4% 수익률 제시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슈들을 다른 리포트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5G 가입자 증가로 통신사 실적이 개선되는 상태에서 대선이 다가오니까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공고를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전에는 요금 인가제에 따라서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를 해서 허용을 했었는데 요게 폐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G가 국내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 실적을 누르는 요금제 인하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말고 IPTV하고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DC 쪽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리포트도 찾아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IPTV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모두 매출액과 가입자 수가 꽤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기업 인프라인 IDC 쪽도 최근에 3,200억을 투자를 해서 평촌에 신규 IDC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향후 추가 성장을 기대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LG U+가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글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LG U+의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비통신 부문 가치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증권사 리포트 타이틀을 보시면 SK텔레콤의 타이틀은 아직 보여줄 신사업이 많다고요. KT는 통신업과 미디어 컨텐츠 부문의 시너지 기대입니다. 즉 통신업 말고 비통신 사업 쪽 기대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LG U+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LG U+의 통신 부분 영업이익은 SKT의 80%인데 주가는 겨우 38%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주가가 좀 낮은 편이기는 하죠. 현재 PBR 밴드를 보셔도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가입자 마켓시어가 성장을 하고 있고 5G 보급으로 ARPU가 증가하고 있고 마케팅비를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이익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핵심 요약 두 번째, 호실 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은 주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영상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무선통신 부문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좋아지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다. 두 번째는 SKT나 KT에 비해서 저평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승 중이다 였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리포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듯 합니다. 두 번째 역시 맞췄네요. 4월 23일 이후로 주가가 14.6%나 올랐으니까요. 전체적으로 LG U+에 거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LG U+,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 협상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LG U+가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아직도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도 디즈니하고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디즈니 플러스 IPTV 사업자로 최종 납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아직 협상 중이라고는 해도 LG가 좀 유리한 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명이에요.
넷플릭스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IP가 엄청나다는 거죠. 겨울왕국 같은 오리지널 디즈니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전부 디즈니 것이죠. 만일에 이번에 LG U+가 디즈니를 잡는다고 하면은 IPTV 쪽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뉴스는 데일리안의 만년삼이 LG U+가 들썩인다. 알뜰폰 상생 무선 수익 두 토끼몰이라는 기사입니다. LG U+가 3일 동반성장 U+ 알뜰폰 파트너스 2.0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내용은 월 데이터 150기가 무상 제공, CS 매장 500여 개로 확대, 업계 최저 망 도매 대가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 MNO하고 알뜰폰은 시장 점유율을 나눠 먹는 구조이기는 하죠. 그래서 MNO 3위인 LG U+가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SK텔레콤이나 KT 쪽 사용자를 LG U+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지만 LG U+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로 전환은 가능하다는 논리죠. 이렇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자사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LG U+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223만 명으로 처음으로 SKT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LG U+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살펴본 증권사 리포트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단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디즈니 플러스하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요. 실적 개선세라는 장기적인 성장 요인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4월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LG U+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